네, 전당대회가 곧 좀 늦춰질 가능성. 그러니까 원래는 6월 말 7월 초쯤 그렇게 얘기들이 오갔는데 그게 이제 좀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저희 방송에서도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을 이 한동훈 등판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얘기가 많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전당대회 당원 당규상의 절차를 밟는 데만 해도 40일이 걸려요. 예. 6월 말로 치면은 5월 한 중순쯤에는 모든 게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원내대표도 선출이 안 됐단 말씀이에요. 전당대회가 뭐 8월이나 뭐 아주 늦으면 뭐 9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복귀 이른바 당대표 출마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걸 염두에 안 두고 네. 일을 꼬박꼬박 하는 것이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할 수는 없죠. 당무라는 것이요.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말 중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당무를 할 수는 없다. 이 대목이 이제 귀에 와 닿습니다. 이 대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자, 여기서 말하는 특정인은 한동훈 전 위원장입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어제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한 달가량 늦춰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제 6말 7초가 아니라 7말 8초. 거의 민주당의 전당대회 시기하고 맞물려서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한 두 가지 해석이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 이게 이제 6말 7초가 아니라 한 달 정도 연기가 되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복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이 하나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토론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판적 목소리들이 그런 목소리들이 더 축적이 되면서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더 봉쇄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 동시에 같이 나오고 있는 양쪽 것 같아요. 측면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 총선 참패의 책임론에서 네. 조금 더 그 책임론이 희석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한 달 이상 벌어준다면 복귀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 네. 지금 이제 중도 확장이라든지 외연 확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총선에서 썼던 어떤 그 전략적 프레임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일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를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모습도 지금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어당팔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 수룩해 보이지만 당수가 8단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어느 쪽에 지금 무게를 더 싣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한 가지 지금 자막에도 나왔는데 궁금증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절차를 밟는 데만 40일쯤 걸린다 돼 있는데 당원 당규에 그런 게 다 쓰여 있나요? 당원 당규에 보면요, 이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다만 아니다. 과정에 보면 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네. 그 위원회는 각 조직위원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해야 되고 네. 거기에서 당원 명부 또 이게 확인해야 되는 여러 절차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네. 아직까지 비대위를 구성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 그건 구성 안 하는 겁니까? 뭐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께서는 내일 원내대표 선출이 원내대표가. 있으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면 원내대표와 같이 상의해서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원내대표는 당연직 비대위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아무래도 이제 구성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네. 지금 일부 생각을 갖고 계시다 하더라도 신임 원내대표하고 상의하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이번 주말 네. 혹은 다음 주로 선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후속 절차들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늦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한 달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 동안 전당대회가 연기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는 것 비대위를 같습니다. 구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전당대회 준비 절차를 밟는 문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용산 대통령실과 교감합니까, 안 합니까? 원래는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과정을 상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번 전당대회만큼은 네. 전적으로 당이 자율적으로 치를 수 있는 전권을 당에게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전에 김기현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네. 일부 당심보다는 윤심, 대통령의 의중이 더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런 그 오해들이 있으면서 의혹들이 있으면서 당이 용산과 수직적 계열화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국민의힘이 바로 서는 첫 단계는 전당대회를 용산과 관계없이 전적으로 이 여의도에서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그 모습부터가 아마 저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운하 전 비대위원장 통화를 직접 해보면요. 네. 그 본인도 얘기가 이 비대위 전당대회를 치르기까지 구성 기간이 한 40일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비대위원 자체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고려한다면 당장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는 어렵다, 물리적으로 어렵다 이런 취지고요. 가뜩이나 지금 황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 그냥 관리형 비대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혁신을 조금 논하는 비대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지금 취지의 말씀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혁신위원회 수준의 이제 혁신안들을 좀 내놓는 비대위로 이끌어 가겠다. 그러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황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총선에 출마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의사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활동 중에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